1부에서는 지난 25년 동안의 민주노총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민주노총의 현재 과제에 대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선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에서 99년에 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쭉 어떤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민주노총 선거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앞에 이제 지도부가 먼저 사퇴를 하고 공백이 있다가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죠? 김명환 집행부가 그 선거 출마할 때부터 투쟁과 교섭을 병행한다 이런 전략을 얘기했었죠. 개별 사업장에서는 이제 교섭을 하다가 결렬이 되면은 파업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과정이죠. 그런데 이제 총연맹 차원에서 내셔널센터 차원에서 그 노사정 지금 이제 경사노위라고 합니다만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돼서 서명을 하면 그것이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국회로 넘어가서 또 입법화돼야 되는 것이고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이 됐든 뭐가 됐든 제도화 되어야 하는 것인데 거기서 어떤 것이 합의돼서 우리 요구가 반영된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도화돼 입법화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김명환 집행부가 그렇게 설정했던 뭐 대화와 교섭 또 투쟁, 이 병행한다라고 하는 전술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먹히지 않는다. 이제 뭐 지도부에 있던 분들이 정말로 순진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일단 힘의 관계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2년 동안 계속 밀려왔고 또 9697 로켓 총파업 같은 그런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 교섭과 대화 이것을 병행하는 전술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그쪽에서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이 혹시 알수 있습니다. 그 정권의 변화, 정권 교체 이런 것에 대한 뭐 판단도 좀 다른 게 있을 수 있나요? 항상 그렇죠. 여야 간에 보수 정권의 이제 시계추처럼 이제 권력이 교체되고 있는데 그래도 87년 그 당시에 민주항쟁을 같이 했고 예전에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웠던 지금 이제 집권당이죠. 지금 그 민주당이 그래도 노동자들에게는 더 우호적이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상당수 많은 운동권들이 지금 민주당 정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소통하겠죠. 심리적으로 심정적으로 독재 정권의 후에 재벌 대기업의 지지를 받아왔던 그런 지금 야당과는 좀 다를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계속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투쟁이 조직되는 것이 유보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들과 대화의 장으로 끌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김명환 집행부가 사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낸 그래도 민주노총 내에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명환 위원장 경사노위에 참가를 시도했지만 안 되니까 바깥에서 경사노위에 그 참가하는 멤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총리 주재하에 바깥에서 예전에도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참가하지 않되 노사정 대표자회의라고 하는 임시의 일시적인 그런 회의체를 통해 가지고 실제는 노사정 합의를 하려고 시도했었죠. 여러 집행부에서도.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걸 진행했는데 이제는 뭐 명분이 좀 있었죠. 코로나 시대 위기를 맞이해서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 2,500만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정부 협상을 통해서 관철시켜내야 한다. 이제 이런 명분은 그렇지만 결국 그 대연대에서 6대4로 부결이 됐죠. 그것은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지난 20여 년 동안 그 경험으로 되돌아가 봤을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런 합의가 우리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표현으로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수가. 그러면 뭐 그 이번에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 얘기하기 전에 전체를 봤을 때 민주노총이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뭐 노동조합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87년에서 9697 때까지는 요구를 하면 거의 다 정치를 했습니다.
몇 프로 요구를 했을 때 몇 프로 수준으로 요구하느냐는 차이는 있었지만 뭐 그 요구를 쟁취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IMF 회원위기 이후에 지난 20여 년 동안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 아니면 그 계약되는 것을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투쟁, 아니면 또 후퇴를 하는데 좀 얼마나 적게 빼앗기느냐 이런 투쟁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더 이상 밀린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이 노동조합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러면은 다시 어렵지만 예전에 그런 그 폭발적인 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초 단계, 예열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투쟁을 준비하는 뭐 그런 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뭐 선거 얘기로 해볼까요? 뭐 선거 일정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언제 마무리가 선거? 그러니까 11월 말 정도 마무리됩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이 되겠네요. 예, 당선이 되면은 이제 1월 1일부터 1월 내년 1일자 1일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되고요. 12월 초까지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이제 결선 투표가 12월 중에 12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몇 팀이 나왔죠? 지금 4팀이 나와 있습니다. 팀 뭐 간략하게라도 예. 그뭐 그걸 노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입장이라고 할 표순으로 얘기하면 이제 1번 팀은 사퇴한 김명한 집행부 노사정 합의주의 동의했던 진영에서 추천하는 후보들이 1번 후보입니다. 교섭과 투쟁 이것을 병행한다라는 이제 전략으로 거기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은 소위 말하면 이제 좌파 연합 선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언론에서 보통 표현되는 걸로는 이제 현장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 때 박근혜 퇴진 총파업을 걸었던 그때 당시에 사무총장을 했던 여성 동지가 이제 민주총 위원장 후보로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역시 그 좌파 선본은 전통적으로 투쟁을 중심에 놓고 노사정 대화나 합의가 아니라 투쟁을 통해서 노정 교섭을 정치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킨다라는 슬로건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총 내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자민통 그룹, 자주민주통일 그룹이 있죠. 이번에는 이제 아주 묘하게도 그 이전 선거에는 이 자민통 그룹과 일본으로 나와 있는 제가 방금 국민파 궁금한 게 그거였는데 네네. 국민파가 연합돼서 항상 후보를 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이 갈라졌습니다. 지난 경산호의 합의를 둘러싸고 둘 사이가 입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파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노사정 합의주의 그룹은 1번으로 독자적으로 나갔고 자민통 그룹은 그럼 노선 합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가요? 참여에 대해서? 자민통 그룹도 반대를 하는 것이죠. 자민통 그룹도 사실은 예전에는 뭐 그런 성향이었지만 아마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 진로라든가 정당의 어떤 정치운동 방향과 관련해서 지난 김명한 집행부를 세운 세력이지만 그런 노사정 합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좌파 진영과 연합해서 김명한 집행부와 이제 투쟁을 벌였죠. 그러면은 이제 아우 연합이 돼서 선거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만은 자민통 그룹 쪽에서는 우리는 좌파와는 연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선거를 돌파한다. 그래서 지금 3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비정규직 후보를 위원장으로 이렇게 세운 거고요. 4번 진영은 어떤 큰 뭐 조직적이나 정파의 후보라기보다는 지난번 3년 전에 위원장 선거로 나왔던 이호동이라고 하는 그 위원장 후보가 이번에 독자적으로 해고자를 중심으로 후보를 짜고 독자적으로 출마해서 현재 4팀이 각축을 벌이게 되고. 앞질러 질문을 해보면 네. 그 선거 결과 전망이 어떻습니까? 4팀이나 나왔으면 1차 선거로 이렇게 과반 득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난번 경산호의 관련해 가지고 노사정 이제 타협을 둘러싸고 김명한 집행부가 사퇴하는 과정에서 대연대에서 그 김명한 집행부의 그 대정부 교섭안을 부결시켰던 세력의 이제 대연 구성으로 보면 60%가 반대를 했고
대정부 교섭안에 대해서 동의한 쪽이 40%거든요. 예, 그쪽이 지금 1번 후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이 다 그 표로 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것을 이제 조합은 직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의원 전체를 조합원하고 딱 일치해서 표로 보기는 어렵지만 대략 그걸 감안하더라도 1차에서 과반수 득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현재 1, 2, 3번이 결국은 2등을 놓고 예선전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선거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궁금해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노총 조합원 숫자가 예, 지금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고 100만 명이고 100만 명이 좀 넘는데 투표권자, 그러면 정당은 당권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투표권자로 하더라도 96, 7만 명 정도. 그 100만에 육박합니다. 어느 정도 투표에 실제 참가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제 선거가 이제 열기에 따라서 다른데 70 내지 80% 최대한 80%선은 되지 않을까. 모바일이라든가 ARS나 이런 방식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투표율이 높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오늘 이제 평균 노동자의 대표로 나와 계신데 네네. 화영구 대표님이 지지하시는 네. 혹은 함께 하시는 후보가 이번 예. 후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평등노동의 대표로 오늘 나와 있고요. 평등노동자회는 그동안 좌파 연합 후보, 좌파 후보 선본에 쭉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현재 내 후보 중에서 2번 후보 좌파 연합 현장파 후보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좌파 연합 후보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당연히 여러 이제 그룹이 있는 거야, 뭐 네. 당연한데 네. 그것을 좌파 연합이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주는 네. 그 힘이랄까요, 네. 혹은 공통성, 네. 뭐 하나의 전망 네. 이런 거는 뭐라고 밖에서는 이제 뭐 좌파, 뭐 국민 이렇게 하지만 이름만 갖고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정도에서 한번 그 민주노총 내 좌파라는 것은 이런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정치적으로는 이제 재벌 체제를 해체하고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치적 지향성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부르주아 정권 또 그런 정당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서서 투쟁을 통해서 요구를 정치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적 연대를 토대로 해서 투쟁을 만들어가는 대화 교섭이 우선이 아니라 현장의 투쟁을 조직하고 총파업을 통해서 돌파하려고 하는 입장과 노선에 있는 여러 정파의 사람들이 모인 단위를 좌파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 좌파 연합 선번에서 요번 선거에 나서면서 민주노총의 뭐 과제 뭐 이런 방향들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요거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네네. 일단 뭐 당면하게는 선거 과정에서도 그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국회에서 이제 노동부 개혁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한다면은 선거를 잠시 중지하고라도 이 노동법 개혁 저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거기서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번 노동법 개혁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로 조약을 이제 비준하고 아이로 조약에 있는 노동 기본권 이런 것들을 확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재개를 요구를 수용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파업권을 제약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파업권을 제약한다. 노동자들의 연대, 산별적 연대를 제한하고 기본적으로 파업권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노동 3권에서 그냥 노동 2권을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내용적으로 말 그대로 뭐 이빨을 빼버리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 노조만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그런 상태로 계약을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뭐 이번 하반기에 이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에는 시도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선본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이것이 계약이 시도되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코로나 시기에 뭐 조직된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전체 2,500만 노동자 뭐 더 나가서 정말 전체 이 민중들 서민들
고통이 크기 때문에 노동법 계약 저지하거나 노동법으로 개정하는 투쟁을 넘어서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총파업, 총궐기까지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노동조합이 필요한 시기인데 민주노총이 참 약화되어 있어서 안타깝거나 아니면 민주노총이 뭐 제자리를 못 잡고 있다라고 할까 뭐 이런 혹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이번 선거가 좀 어쨌든 그거를 좀 넘어서서 다시 25년이라는 하나의 사이클을 지나서 그 민주노총이 처음 만들어질 때 어쨌든 기세와 어떤 힘들을 가지는 뭐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